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컨버터의 모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WM 스위치 모델이라는 걸 하나 좀 도입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제 싱글 폴 더블 스루 스위치의 모델을 여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이 아이디얼 PWM 스위치 모델 해서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과 비슷하죠. 비슷한 게 이제 3포트 스위치고, 이제 액티브, 패시브, 커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C하고 P의 위치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있을 어떤 모델들을 좀 이렇게 편리하게 보여주고자 C하고 P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단지 표현만 달리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디얼 PWM 스위치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렇게 VAP, VCP, 실제 위에 아무 뭐 바라든지 어떠한 대문자라든지 그런 게 없죠. 예, 얘는 뭐죠? 예, 어떠한 그 순간 스위치 온오프하는 이러한 이제 전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VAP 순수한 타임 도메인 변수로만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이디얼 PWM 스위치 모델이고, 얘를 우리가 듀티를 고려를 해서 에버리지 PWM 스위치 모델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이제 에버리지 PWM 스위치 모델인데, 이 PWM 스위치 모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이제 DC 트랜스포머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유도했듯이 그 에버리지 모델을 쓰게 되면 위에 이렇게 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에버리지 모델을 지난 시간에 갖고 온 걸 보면 VCP는 DVAP고요, IA는 DIC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바로 VAP하고 VCP 사이에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란 트랜스포머, 즉 DC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는 DC 성분이 전달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모델링을 위해서 얘는 DC도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DC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DC 트랜스포머 모델이 잘 동작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약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는 DCM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 DCM은 이제 우리가 이 다른 렉처에서 또 다룰 텐데, 기본적인 건 이제 CCM 동작을 한다는 가정하에 현재는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유의를 해 두시고요.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입력 전압이 100V, 그리고 출력은 0.5, 회로 구조를 PWM 듀티가 0.5, 회로 구조를 보니까 얘는 버컨버터죠. 버컨버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캐리어하고 이 레퍼런스 듀티하고 비교를 해서 IGBT 스위치를 온오프 하게 되고요. 여기 다이오드가 존재를 합니다. 인덕턴스는 2mH, 그리고 캡은 47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얘는 부하저항은 10오hm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부하 전압과 부하 저항, 그리고 LC는 동일하지만 현재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 스위치 모델이 다 바뀌었죠. A, P, 그리고 여기가 C죠. 그래서 A, P, C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현재 DC 트랜스포머 모델, 우리가 앞에서 바로 봤던 이 트랜스포머하고 서로 이제 교체가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1대 D니까요. 이 트랜스포머의 내부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어떤 전압 변환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D를 고려를 해서 1대 0.5 혹은 이게 0.5니까요. 혹은 2대 1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 프로브로는 여기에 전압,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프로브로는 이 L전류, 그리고 이 L전류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캐패시터 볼테이지 2개, 그리고 인덕터 커런트 2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자, 우리가 스위치를 가지고 구현한 모델은 어떻습니까? 그 IGBT하고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구현한 모델은 이렇게 스위칭 리플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걔의 이 평균값, 에버리지 값은 누구하고 일치한다? 우리가 DC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것과 일치를 한다. 이 평균값이 그대로 나오고요. 캐패시터 전압은 실제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리플들이 좀 이렇게 있겠지만 리플이 굉장히 적게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따라서 두 개의 전압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죠.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에버리지 모델 그리고 우리가 DC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그 모델이 이 다이나믹 특성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해놓은 그림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여기 캐패시터 전압 거의 두 개 겹쳐져 있죠. 인덕터 전류도 또한 얘는 스위칭 모델이 이렇게 보이지만 여긴 이렇게 에버리지 값이 잘 따라가고 있다. 즉 우리가 이 DC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한 것과 실제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시뮬레이션 한 것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CCM 동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실제 만약에 우리가 인덕터 커런트가 DCM 이제 0, 이 구조에서는 0보다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혹은 0 구간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 다이나믹스가 틀려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이 2mm 헬리를 굉장히 작은 값, 예를 들면 한 500 마이크로 헬리 혹은 한 100 마이크로 헬리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 DCM 구간이 나옵니다. DCM.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모델하고는 다른 결과를 주게 되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우리가 CCM만 동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응답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이 모델은요, 에버리지 PWM 스위치 모델이죠. 에버리지 PWM 스위치. 근데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AC 해석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소신호 모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식들이 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렉처 2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유도를 했었죠. 렉처 2에서 여기까지 유도를 했었고, 다음에 1호부터 우리가 이 DC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즉 PWM 스위치 모델의 리니어라이스드 에버리지 모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좀 앞으로 매치나 뒤로 매치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요. 이건 어차피 누가 다 유도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이 수식하고 한번 좀 매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게 그 PWM 스위치의 소신호 모델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그 2차 측 전압 VCP는요. 자, 여기 임의로 여기 VM이라고 놓았는데, 이 VM 뭐죠? VM에다가 D를 곱한 만큼이 VCP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DVM은 DVAP 플러스 DVAP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VM은 어떻게 됩니까? 이 D를 나눠주게 되면 나눠주고 얘는 D분의 VAP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그 뭐죠? 이 포인트는 VAP에다가 지금 현재 뭐가 더해진 거죠? VAP에 D분의 VAP D가 이렇게 곱해진 거고요. 그걸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VAP를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수직을 구해보면 VM 빼기 D분의 VAP D 이렇게 되죠. 그럼 VAP하고 이 VM 사이에 이 전화번이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실제 여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IA를 한번 봅시다. IA는 이쪽에 좀 들어가고 있어요. 얘가 우리가 구해봤더니 DIC하고 이성분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실제 얘가 지금 1대 D의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1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뭐죠? 얘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IC가 나가고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 DIC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얘는 이쪽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 그려줘야 될 게 뭐예요? 얘죠. 얘는 어떻게 돼요? IC의 듀티의 어떤 섭동 성분 곱해진 게 이렇게 전류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려지게 된다. 즉
에버리지 PWM 스위치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소신호 모델, 소신호 모델만 구하게 돼, 소신호 모델, PWM 스위치의 소신호 모델만 구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소신호 해석을 할 때, 뭐 혹은 뭐 에버리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이 PWM 스위치 모델을 그냥 갖다 넣고 유도만 하면, 수식만 풀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전달함수라든지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컨버터의 소신호 모델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버컨버터는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원래 버컨버터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앞 페이지에서 유도한 PWM 스위치의 소신호 모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VAP였는데, VAP는 현재 사실 그 우리가 이제 VS, 이거 소스라고 놓겠습니다. VS는 이게 실제 전압이고, 이걸 에버리지로 놓으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VS 대문자 VS 플러스 뭐가 돼요? 얘는 VS 이렇게 되겠다. 교류 성분이 이렇게 있겠죠. 직류 성분, 교류 성분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신호 모델, 즉 AC 교류 해석만 지금 하기 때문에 VS는 이 교류 성분만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 VAP 부분, 얘는 여기 있는 지금 VS로 이렇게 바뀌죠. D는 그대로 오고요. 이 동작 포인트 D 근처에서 유도한 소신호 모델이죠, 이게. 다음 IC 그대로 나오고, 여기 이제 IL, 여기 이제 사실은 우리가 IC지만 인덕터 전류로 들어가니까 얘는 IL의 이제 교류 성분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 그려주고요. R 그려주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전류를 하나 더 그려줬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말이 빨라지네. 정지훈 교수 만나서 그런가? 유니스트? 정 교수님 이거 방송 보나? 안 보겠지. 예. 그분이 말이 되게 빨라요. 예. 저 디스하는 거 아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형인데, 유니스트의 정지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훈련소 동기입니다. 훈련소 동기. 예, 훈련소 동기. 2006년도에 그 전문연구요원 훈련소 가가지고 그때 만났어요. 만나서 전공이 뭐세요? 그랬더니 저 전력전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저도 전력전자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지훈 교수님은 그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하고 계셨고, 저는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또 그 모터 드라이브 이렇게 하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아무튼 이 비슷한 전공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또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어쨌거나 근데 말이 에미넴 되게 빨라.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말을 하다가 이렇게 숨이 이렇게 벅차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 디스한 거 아니니까 또 이제 좀 좋아하는 형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IO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이 IO 이게 왜 그럼 나오게 되느냐? 분명히 이제 부하 전류 리플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버컨버터 학부때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인덕터 전류의 교류 성분은 캡으로 가고요, 직류 성분만 일로 간다고 그랬죠. 예, 직류 성분만 이제 부하로 간다. 얘가 이제 IO가 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이 교류분을 이 AC 모델링을 할 때에는요, 특히 이제 임피던스 유도할 때, 출력 임피던스 유도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유도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좀 넣어준 거예요. 실제로 인덕터 전류의 리플 성분은 1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나머지 1로 가는 거는 직류 성분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전압의 리플 성분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 버컨버터의 소신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유도를 해볼 거냐 하면, 잘 알고 있는 GVDS 뭐죠? 컨트롤 투
뭐 이건 S로 넣어도 되고 T를 넣어도 되는데 컨트롤 to 아웃풋 볼테이지 모델 하나 유도를 해 볼 거고요. GVSS 이건 뭐예요? 입력 볼테이지 to 아웃풋 볼테이지. 얘는 뭐죠? 얘는 오디오 서셉티빌리티. 다음에 Z5. Z5는 뭐예요? 이렇게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Z5인데 Z5S는 어떻게 돼? 얘는 I5분의 VO. 이거는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GVDS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GVDS를 구할 건데 얘는 Control Duty to Output Voltage가 됩니다. 이거 구할 때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이 두 가지의 교류 성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나머지 성분들, 즉 아웃풋 전류의 섭동 성분과 입력 전류의 섭동 성분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VS는 없고 0V, 그럼 이게 쇼트가 되죠. 쇼트가 이렇게 되고요. IO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개방이 되지. 그러면 이 등가 회로가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를 등가를 한번 그려볼까요? 실제 얘는요 이 루틴에서 얘는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전류가 뭐 가더라도 당연히 얘는 여기가 지금 임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합하면 그냥 하나의 이런 그 와이어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포인트가 결국 이 포인트로 가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이거 잠깐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변압기잖아. 변압기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어? 얘가 이쪽으로 2차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D 곱하기 뭐예요? 이게 되는 거지. 1차측 전압 D vs D 없어지면 다시 우리가 한번 등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얘는 자꾸 뭐 이게 나오는데 좀 이상하네.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고 이건 뭐예요? 그럼 전압 vs D 얘는요 임피던스로 바꾸면 LS 얘는 1 over CS 얘는 R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일단 그 D분의 V5를 구하기 위해서요 전압 분배 법칙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의 전체 등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면 ZEQ는 어떻게 돼? LS 플러스 R 이렇게 병렬을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LS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R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 요것만 본다면 이게 지금 여기 해당하는 임피던스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V5는 어떻게 됩니까? LSEZEQ 분의 1분의 R 분의 뭐가 돼요? RCS 플러스 1분의 R에 뭐가 곱해집니까? 이 전압이 곱해져야 되겠지? VS D 그렇죠? 그러면 얘 이거 없애주고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LRCS 제곱 플러스 LS 플러스 R vs D R을 한번 나눠봅시다.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쓸게요. 나눠주게 되면 V5는 LCS 제곱 플러스 뭐예요? R분의 LS 플러스 1 vs D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D분의 V5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넘겨주면 어떻게 돼? 얘는 LCS 제곱 플러스 R분의 LS 플러스 1분의 VS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5를 루트 LC분의 1로 그냥 정의를 하고요. Q를 R 루트 L분의 C로 정의를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 VS 얘는 오메가 5 제곱분의 S 제곱 플러스 Q 오메가 5분의 S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전달함수를 유도할 수 있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마우스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네요, 얘가. 네, 다음.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됐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디오 서세티빌리티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입력전압 섭동분분의 출력전압 섭동분 퍼터베이션.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부하전류의 퍼터베이션도 없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듀티의 섭동분도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첫 번째 IO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날라가죠? 없단 말이야. D가 제로야. D가 제로니까 이 성분은 어떻게 돼? 얘는 갖다 붙죠? 얘는 D가 제로니까 얘는 없어지죠? 일단 얘는 개방 회로가 된다. 그럼 이제 얘는 이와 같이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우리가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얘는 여기가 지금 VS잖아요. 얘는 DVS 이렇게 회로가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DVS에 LS CS분의 1 그리고 R 이렇게 되더라. 잠깐 그럼 가만히 보면은요, 얘는 우리 뭐하고 차이가 있죠?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보면 얘는 요거였고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따라서 VS분의 V5는 우리가 구해보면 어떻게 돼? 아까 있던 것처럼 얘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그냥 D가 들어가죠. D가. 아까 앞에서는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그냥 VS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D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누구랑 같다? 아까 앞에서 유도한 놈하고 같죠? S제곱 플러스 Q 오메가 5 S 플러스 1.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 5하고 Q는 우리가 아까 유도한 아까 정의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모델링 해봅시다. 아웃풋 임피던스. 이거 왜 모델링 이것도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컨버터 이거 전달을 잘 볼게요. 아웃풋 임피던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출력 전류 변동분분의 출력 전압 변동분이에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무부하에서 풀부하로 갑자기 전류가 확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럼 이 정도, 예를 들면 이게 H 성분일 텐데 이게 변한다 하더라도 VO가 많이 안 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즉 아웃풋 임피던스가 제로, 그 주파수 대역에서 제로면 되게 좋겠죠. 하지만 실제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압가가 이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아웃풋 임피던스는 우리가 낮게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에 주어진 아웃풋 임피던스가 있겠죠. 우리가 컨트롤러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원래 오픈룹의 아웃풋 임피던스보다 이제 컨트롤 후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부하 변동이 더 강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텀의 섭동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듀티 성분의 변동분 빼고요. VS 입력전압의 변동분 뺍니다. 0이라고 놓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입력전압 변동분 0 쇼트 시키죠. 그 다음에 D 개방 이거 0이니까 이거 쇼트. 실제 이제 이러한 회로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 잘 보면은 여기 그냥 쇼트죠. 쇼트란 말이에요. 쇼트. 그럼 뭐예요? 여기도 그냥 0V 쇼트지. 그쵸? D
곱하기 0볼트니까 쇼트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등가이로는 이때는 요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LS 1 over CS R VO IO.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등가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등가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예. 일단 1 나누기 뭐죠? 얘는 LS분의 1 플러스 CS 플러스 그냥 병렬 합성 임피던스니까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구해보게 되면 어때? 얘는 LRS분의 R 플러스 LRC 뭐지? 얘는 S제곱 플러스 LS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LRC S제곱 플러스 LS 플러스 R분의 LRS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내가 R을 한번 없애봅시다. R을 한번 이렇게 없애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LCS 제곱 플러스 L R분의 L S 플러스 1분의 LS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뭐야? ZOS죠. 그러면 ZOS는 이거를 다시 쓰면 IOS분의 VOS는 얘는 뭐가 돼? 얘는 오메가 5 제곱분의 S 제곱 플러스 Q 오메가 5 S 플러스 1분의 뭐가 됩니까? 얘는 LS. 자 보면 이거는 하나 이제 2차 밴드 패스 필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2차 밴드 패스 필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디오 서세티빌리티라든지 혹은 이제 컨트롤 투 아웃풋 볼테이지는 보는 바와 같이 이제 2차 로우 패스 필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